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상으로 국민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빈 여러분, 자리에 앉기 전에 잠시 이번 남해에서 발생한 세월호의 침몰로 불행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아직 생사 확인이 안 된 많은 실종자들의 생환을 위하여 잠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세미나의 진행을 맡아주실 지만원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수선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지어는 제주도에서도 네 분께서 올라오셨는데, 이 네 분들께서는 4.3 사건, 뒤집혀진 4.3 사건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참 투정하신 분들이다.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이제 오셨고, 부산에서부터도 많은 분들이 올라오셨고, 이렇게 이 자리를 거의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7월 18일에는 똑같이 그 5.18 행사를 했는데, 이
이 방에 대관 역사상 사상 최고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저 복도 밖에까지. 그래서 1200명 정도가 오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게 이 나라가 이번 세월호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엄두를 못 내신 것 같습니다. 잠깐 이 세월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YS라고 하는 글자를 보십니다만은 1993년도에 서해 페리호가 이도로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로부터 21년에 또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YS 당시에 사고가 이제 서해 페리호 사건에서부터 삼풍 참사, 그다음 성수대교, 시프린스호 이런 대형 사고들이 잇따라 이렇게 났을 때 YS가 한 말이, 어째 이런 일이 뼈를 깎는 아픔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1년 이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느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 경험으로부터 배울 줄을 모르는 국민으로 판단이 된 겁니다. 소위 자기 역사로부터 배울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역사로부터 배울 줄 아는 국민이면 이렇게 역사가 지금 뒤집혀지고 있습니까? 1987년 3월인데요. 1987년이면은 2월이면 제가 대령을 예견하던 해라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영국의 북해의 쬐부리호라고 하는 쬐부리 섬이 있는데 거길 오가는 여객선 이름이 쬐부리회호랍니다. 그것이 이제 손님을 많이 싣고 가다가 이제 사고를 냈는데, 그때 188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왜 죽었냐? 이 손님을 잔뜩 실었으니까는 미처 시간이 없는데, 이 문을 또 선장은 제 시간이 되니까 출발을 한 거예요. 커브를 트는데 문을 미처 잠그지 못한 쪽에 서 있는 사람들 188명이 우르르 하고 몰아서 수장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이 세계 최대의 수치스러운 사고라고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처벌을 하려고 조사를 했는데, 선원들을 각각 이제 이 신문을 하니까, 우리는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좀 선장이 시간을 고려해서 조금 늦게 출발할 줄 알았는데 제 시간에 출발을 했다. 선장 보고, 당신은 이렇게 사람 많이 왔는데 좀 여유를 주지 않고 그랬냐.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신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국 정부가 아무도 처벌을 못했어요. 그 대신에 무엇이, 그럼 사람은 죽었는데 무엇이 잘못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잘못한 게 시스템이요. 시스템. 그래가지고 영국의 BS, 브리티시 스탠다드 5750, 그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공공시설, 공공장소, 병원, 학교, 이런 데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추라. 이렇게 이제 영국 정부에서 그것이 확산되면서 그것이 국제적으로 채택이 돼서 스위스에 이제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를 설립을 해가지고 ISO 9000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고요. 1990년대에 한국에서도 난리였습니다. 왜냐? 이 ISO 9000의 합격퇴지 인증 합격을 받지 합격이 안 된 회사가 만든 제품은 수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다 그걸 했습니다. 근데 모든 기업이 다 하는데 한국 정부는 그 많은 사고를 내고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 정부가 마련해준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이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운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이런 정도의 돈 바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금 왜 내요? 세금 낼 필요가 없는 정부입니다. 뭐 말씀이 이제 따로 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혹시 가지고 계신 책이 이 책이 이제 이슈 페이퍼 넘버 1이고 이것이 작년 7월달에 나온 거고 이것이 이제 이슈 페이퍼 넘버 2입니다. 이 책은 공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청와대 각 수석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그 다음에 지방 그 인물들 다 우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송을 했으면은 그 운송비가 그 우편료가 180만 원이 나옵니까? 이걸 다 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주로 북한 특수군이 5.18에 왔다, 광주에 왔다 하는 것을 증명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받으신 이 책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책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쓰여진 대로 YS가 주도한 5.18 재판은 반국가 사기극이다. 이 책이 그거를 증명한 겁니다. 반국가 사기극이라고 한 것을 증명한 책입니다. 이거를 사기극을 벌인데 그 검사가 누구냐 하면 주 역할을 한 검사가 최동욱이에요. 최동욱. 이 친구가 5.18 시위대가 가만히 있는 계엄군한테 여러분들 돌아가십시오. 오늘은 계엄이 선포된 날이라 학교에 못 옵니다. 하는 사람들 250명이 몰려서 계엄군한테 돌 던져가지고 피나고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파출소란 파출소 다 불태우고 관공서 다 불태우고 도청 점령하려고 그러고 무기고 털어가지고선 경찰 한고 군인한테 총질하고 그 다음에 감옥소, 교도소 그거 털려고, 그거 이제 해방시키려고, 거기 3,800명이 있었는데 그거 해방시키려고 그걸 6번이나 공격을 하고, 이런 활동한 것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런 활동을 한 것이, 그런 그 시위대가, 이런 활동을 한 시위대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결집된 헌법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기관이라고 하면 대통령도 헌법기관, 국회도 헌법기관, 재판소도 헌법기관, 이게 헌법기관이에요. 이 헌법기관이라는 그 시위대가, 최동욱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빵빵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런 반란이 있냐? 정부군이 반란이 되고, 이런 정부를 뒤엎으려고 이런 행위를 한 5.18 시위대가 헌법기관이 된 거예요. 이게 국가가 바뀌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5.18 재판을 두 번 했는데 하나는 1981년도에 했고, 대법원에 80년에서부터 81년, 또 하나는 김영삼이가 1996년 7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검찰이 보고한 수사 기록은 똑같아. 사실 기록은 똑같아. 판사들이 1981년, 80년, 81년 판사들은 대한민국 판사들이에요. 96년, 97년들 판사들은 빨갱이 판사들이에요. 제가 이런 빨갱이 판사들이라고 인터넷에 몇 년 전서부터 썼는데도 그 중에서 나한테 소송 보는 사람 없어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이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기가 차실 겁니다. 자, 이제 준비됐는가? 네. 녹음만 나오는. 녹음만 그 지금부터 이제 틀어드리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5.18 영화를 남한에서도 만들고 북한에서도 만들었어요. 5.18을 소재로 하는 영화를. 그럼 남한에서 만든 건 2007년도 노무현이가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영을 한 거예요. 그 개봉을 한 겁니다. 2007년도에. 근데 북한에서 만든 5.18 영화는 제목이 님을 위한 교향시예요. 1989년부터 제작을 해서 91년도에 개봉이 됐어요.
그러면 이 영화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김일성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김일성이 남한에 있는 황석영을 불러다가 또 윤희상을 불러다가, 윤희상 작곡가 아닙니까? 예. 그 두 사람을 불러다가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윤희상은 배경음악을 작곡했고 황석영은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 북한 영화의 시나리오가 이겁니다. 이거 그 인증서 그래가지고 법무법인 강성가 뭐 여기에서 이 시나리오, 이게 전체 그 북한 영화의 시나리오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96페이지, 97페이지에 있는 요 장면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하는 북한 영화는 어떤 영화냐 하면은 미국하고 남한을 모략하기 위한 영화입니다. 미국하고 남한을. 그 2007년도에 만들어진 5.18 한국의 영화, 그 화려한 휴가, 이것도 미국과 한국을 모략하기 위한 영화입니다. 똑같아요. 쌍둥이 자매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근데 그 노래가 북한에서 만든 영화의 주제곡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탈북 상자 김유성 상자가 앉아 계시지만은, 북한에서는 아버님, 선생님, 님자 쓰면 잡혀가 죽어요. 님은 오직 김일성 하나예요. 예.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하는 거는 김일성을 위한 행진곡이고, 님을 위한 교양시는 김일성을 위한 교양시인 거예요. 그 제목을 제가 한 3분 동안 거를 녹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님을 위한 행진곡을 대한민국이 기념하는 5.18의 주제곡으로 5.18의 그 기념곡으로 공식 채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놓고선 지금 옥신각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접니다. 2010년도 1월 달에 제가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봐 주시오. 님을 위한 행진곡이 어떤 거고, 북한이 어떤 식으로 영화를 냈는지 목소리만 한 번이라도, 그 비디오는 제가 그 비밀이라서 못 가져와요. 근데 소리만, 오디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겁니다, 이게. 님을 위한 행진곡. 대부분이 도청에서 치러 사람이란, 그러니까 시민이 도청 앞에 빨리 모이란. 알겠어. 훈련 그만! LS파! 여러분, 우리는 도청에서 공세를 내쫓고 항진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진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가십시오. 나의 사랑, 후배, 현중이, 우리는 운명 다 죽을 거야. 그러나 누구도 죽음을 슬퍼하지 않네. 이 땅 민주화 통일을 위하여 조선으로 먼저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다. 하신 분들의 목숨 치료되고 노래를 들여 세월과 더불어 민중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세. 오늘이 바로 공주왕정 부사들의 최고를 멋진 날이고, 전두환 보안사령관 명령, 보수 3여단, 전남도청 하나하나, 보수 7여단, 조니 빌딩 광주 관광호텔 YWCA를 점령하라. 보수 11여단, 광주공원 철도를 장악하라. 공격 개시, 1180년 5월 17일 새벽 4시. 도청 복도를 들어라. 도청 복도를 들어라. 너희들은 완전히 보이겠다. 너희들은 완전히 보이겠다. 원만히 발길이다. 원하라. 원하라. 나 사는 후배 박형조에게 남기는 의사.
찾는 희경. 첫째, 혁명에서 내세우자는 기필코 쓰거운 실패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일세. 범기자는 항전적기 미국의 지원을 기다려. 그러니 미국은 족수공권의 광주 시민이 아니라 전무한 살인학당을 배후에서 지지해주고 경무지 전 국민의 힘을 국민 자신의 힘으로 내세를 물리칠 때만 한국의 자유보다 사회의 민주화도 이룩된다는 거지. 우리가 찾아야 할 둘째 경우, 전 국민적인 공조 공기는 참으로 위기이지만 스스로를 조롱한다면 그것을 위대한 상해로 완성할 만한 그런 골초를 찾아 사상과 연구와 완벽한 인물이 없어 천년전 다음이 없었다는 것일세. 정말도 기다려줘. 이렇게 가고 말아야 해. 자, 이 노래를 국가가 5.18 기념국으로 지정을 해서 국가가 와서 저걸 재창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르니까 지난번에 그 새누리당의 누굽니까? 김무성 의원이 이거 뭐 아이고 여태까지 불러왔는데 우리도 불렀는데 그거 왜 못 부르냐, 부르고 싶어 하는데 부르게 하자, 남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래도 좀 뭐 저 국무총리 귀에 뭐 좀 들어갔나 봐요. 예, 8일날 지난 8일날 국무총리가,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거 말이 많다. 이거 반대파도 많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곤란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 원내 총무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애국가도 모두 다 지정곡으로, 기념곡으로 지정된 바가 없다. 그냥 부르는 거는 무방하지만 국가가 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호국 보훈안보단체 연합회, 애국단체 총연합회 이렇게 해서 예비역 사성 장군들께서 이제 이끌고 계시는 이런 단체, 아주 엄청나게 큰 단체들에서 광고를 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 그들의 임은 과연 누구인가? 여기까지는 아주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여기에 어떤 참 기분이 나쁜 글이 있느냐 하면은 5.18 민주화에 숭고한 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기릴 수 있는 기념곡을 만드는 것이 역사의 순리다. 5.18이 민주화 운동이고 5.18은 숭고한 정신으로서 우리 국민이 길이 받들어야 할 그런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5.18 영화는 북한이 5.18을 모략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래. 북한이 모략하는 거는 대한민국과 미국인데 이거는 북한이 5.18 님을 위한 교양시를 만들었는데, 제작을 했는데, 그것이 5.18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모략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를. 이게 무책임하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 다음에 아까 내빈 소개 말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3공화국 시대에
그 국회의원은 제가 볼 때는 그 상호공화국 시대 국회의원들이 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여기 양창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육사 11기 참모총장도 하시고 국방장관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이 김영삼의 저 재판에서 제가 농꽃만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받으신 가장 억울하신 분. 그때 당시 특전사 사령관이었다고 해가지고 막 덮어 씌우고 12.12 그날도 대구에 계셨는데 12.12 연루자로 이제 그 뭐냐면 부하내독제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렸다고 해서 부하내독제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대한민국 법이 이런 법이 다 있어요. 우리 육사 11기 정호영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저 뒤에 네. 그 다음에 그 육사 12기 선배신데요. 그 박희도 장군님 참모총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대불총 회장님을 하시는데 그 12.12 때는 그 일공수 여단장님을 하셨습니다. 박희도 전 참모총장님. 지금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매우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육사 13기 그 한미연합 부사령관님을 하시고 군 대장으로서 그 정진태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전부 군인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이 포항제철의 신화를 일으키시는데 아주 핵심 역할을 하신 또 포항제철에서 부회장까지 하신 자유지성 300인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여상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승림 세계에서 가장 우익적으로 활동하신 아주 열렬한 애국자님이 계십니다. 법철 스님 나오셨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따로 있어야 하고 저도 이제 발표자로 이제 따로 하나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사회자도 겸하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오래 얘기를 해도 누구 보고 누가 저한테 쪽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박정희식 독재입니다. 이제 저도 연치가 있으니까 이제 바톤을 이제 여기 원광대학교 이주천 교수한테 넘기는데 잠시 이제 여기 연사들 발표하시는 분들 이제 이를 잠깐 이제 소개해드리면은 여기 이주천 교수는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5.18을 다루는 학자는 오직 이주천 교수 한 분입니다. 원광대학교 계신데 거기서 왕따를 당한 지가 오래예요. 왕따 당하면서 지금 견디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김유송 상자는 북한 탈북 상자인데 남한에 와가지고 지금 북한에서도 저분은 여기 귀족 이상으로 잘 살았어요. 왜냐면 무역업을 했으니까 무역 대표부 뭐 사장인가 뭐 하여간 환경북도 그걸 했으니까 뭐 돈도 많이 생기고 뭐 새로운 물건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당의 간부들 뭐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 사람하고 친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대요. 그래서 고급 정보를 대한민국에서 탈북자 중에서 고급 정보를 최고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김유송 상자. 그리고 대왕버섯을 해서 지금 이제 사업이 아주 굉장히 번성하고 있고, 근데 이 양반 딸이 또 여기 이제 만나러 갑시다 채널 A에
이름이 뭐더라? 김진옥이. 김진옥. 그 다음에 저기 저 끝에 계신 조용한 박사는 올인 코리아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계신데, 저분이 영어로 얘기하면 라이브 와이어. 항상 불이 타요. 전기가 항상 타고 있어요. 예, 이따 시원한 말씀 좀 기대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좀 답변을 이주천 교수에게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이걸 다 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주로 북한 특수군이 5.18에 왔다, 광주에 왔다 하는 것을 증명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받으신 이 책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책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쓰여진 대로 YS가 주도한 5.18 재판은 반국가 사기극이다. 이 책이 그거를 증명한 겁니다. 반국가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책입니다. 이거를 사기극을 벌인데 그 검사가 누구냐 하면 주 역할을 한 검사가 최동욱이에요. 최동욱. 이 친구가 5.18 시위대가 가만히 있는 계엄군한테 여러분들 돌아가십시오. 오늘은 계엄이 선포된 날이라 학교에 못 옵니다. 하는 사람들이 250명이 몰려서 계엄군한테 돌 던져가지고 피나고,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파출소랑 파출소 다 불태우고, 관공서 다 불태우고, 도청 점령하려고 그러고, 무기고 털어가지고선 경찰한테 군인한테 총질하고, 그 다음에 감옥소, 교도소 그거 털려고, 그거 이제 해방시키려고, 거기 3,800명이 있었는데 그거 해방시키려고 그 6번이나 공격을 하고, 이런 활동한 것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런 활동을 한 것이, 그런 그 시위대가, 이런 활동을 한 시위대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결집된 헌법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기관이라고 하면 대통령도 헌법기관, 국회도 헌법기관, 재판소도 헌법기관, 이게 헌법기관이에요. 이 헌법기관이라는 그 시위대가, 최동욱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빵빵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런 반란이 있냐? 정부군이 반란이 되고, 이런 정부를 뒤엎으려고 이런 행위를 한 5.18 시위대가 헌법기관이 된 거예요. 이게 국가가 바뀌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5.18 재판을 두 번 했는데, 하나는 1981년도에 했고, 대법원에 80년에서부터 81년, 또 하나는 김영삼이가 1996년 7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검찰이 보고한 수사 기록은 똑같아. 사실 기록은 똑같아. 잠깐 이 세월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YS라고 하는 글자를 보십니다만은, 1993년도에 서해 페리호가 위도로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로부터 21년에 또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YS 당시에 사고가 이제 서해 페리호 사건에서부터 삼풍 참사, 그다음에 성수대교, 시프린스호, 이런 대형 사고들이 잇따라 이렇게 났을 때 YS가 한 말이, 우째 이런 일이 뼈를 깎는 아픔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1년 이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느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 경험으로부터 배울 줄 모르는 국민으로 판단이 된 겁니다. 소위 자기 역사로부터 배울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역사로부터 배울 줄 아는 국민이면 이렇게 역사가 지금 뒤집혀지고 있습니까? 1980
1987년 3월인데요. 1987년이면은 2월이면 제가 대령을 예편하던 해라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 영국의 북해에 그 쬐부리호라고 하는 그 쬐부리 섬이 있는데 거길 오가는 그 여객선 이름이 쬐부리회호랍니다. 그것이 이제 손님을 많이 싣고 가다가 이제 사고를 냈는데 그때 188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왜 죽었냐? 이 손님을 잔뜩 실었으니까는 미처 시간이 없는데 이 문을 또 선장은 제 시간이 되니까 출발을 한 거예요. 커브를 트는데 문을 미처 잠그지 못한 쪽에 서 있는 사람들 188명이 우르르 하고 몰아서 또 수장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이 세계 최대의 수치스러운 사고라고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처벌을 하려고 조사를 했는데, 선원들을 각각 이제 이 신문을 하니까, 우리는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좀 선장이 시간을 고려해서 조금 늦게 출발할 줄 알았는데, 제 시간에 출발을 했다. 그 선장 보고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제창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상으로 국민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분 여러분 자리에 앉기 전에 잠시
이번 남해에서 발생한 세월호의 침몰로 불행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아직 생사 확인이 안 된 많은 실종자들의 생환을 위하여 잠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세미나의 진행을 맡아주실 지만원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수선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지어는 제주도에서도 네 분께서 올라오셨는데 이 네 분들께서는 4.3 사건, 뒤집혀진 4.3 사건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참 투정하신 분들이다.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이제 오셨고, 부산에서부터도 많은 분들이 올라오셨고, 이렇게 이 자리를 거의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7월 18일에는 똑같이 그 5.18 행사를 했는데, 이 방에 개관 역사상 사상 최고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저 복도 밖에까지. 그래서 1200명 정도가 오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게 이 나라가 이번 세월호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엄두를 못 내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사람 많이 왔는데 좀 여유를 주지 않고 그랬냐?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신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국 정부가 아무도 처벌을 못했어요. 그 대신에 무엇이, 그럼 그 사람은 죽었는데 무엇이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잘못한 게 시스템이요. 시스템. 그래가지고 영국의 그 BS, 브리티시 스탠다드 5750, 그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공공시설, 공공장소, 병원, 학교, 이런 데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추라. 이렇게 이제 영국 정부에서 그것이 확산되면서 그것이 국제적으로 채택이 돼서 스위스에 이제 그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를 설립을 해가지고 ISO 9000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고요. 1990년대에 한국에서도 난리였습니다. 왜냐? 이 ISO 9000의 합격퇴지 인증 합격을 받지 합격이 안 된 회사가 만든 제품은 수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다 그걸 했습니다. 근데 모든 기업이 다 하는데 한국 정부는 그 많은 사고를 내고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 정부가 마련해준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이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운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이런 정도의 돈 바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금 왜 내요? 세금 낼 필요가 없는 정부입니다. 말씀이 이제 따로 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혹시 가지고 계신 책이, 이 책이 이제 이슈 페퍼 넘버 1이고, 이것이 작년 7월 달에 나온 거고, 이것이 이제 이슈 페퍼 넘버 2입니다. 이 책은 공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청와대 각 수석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그 다음에 지방 인물들 다 우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송을 했으면은 그 운송비가, 우편료가 180만 원이 나옵니다.